명철 씨, 나한테 했던 모든 고백은 다 거짓이었나요? 나한테 그런 약속 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미선 씨에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선 씨 혼자 착각한 것뿐이에요. 그 나이에도 사랑을 믿은 거야? 왜 이렇게 순진한 척 하는 거야? 아니, 멍청한 건가? 명철 씨가 눈치 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야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행동해? 당신은 누군데 우리 명철 씨 옆에 붙어 있어? 우리 명철 씨, 누가 들으면 당신 남편을 내가 뺏은 줄 알겠어.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철 씨도 나처럼 사별했다고 했어요. 미선 씨, 이제 좀 그만합시다. 그냥 헤어져요. 우리 만난 지 몇 달 됐다고 그런 말 해요? 10개월 만났으면 오래 만났지 뭐. 남녀 사이에 연애하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떠나는 건 미선 씨 때문인 건 알고 계세요. 사별 후 황혼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 사별하고 딸아이를 키우며 지냈던 70살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남편 없이 딸과 지내며 서로 의지하며 지냈는데 2년 전 딸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딸도 없이 홀로 지낸 2년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정신과에서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으며 집을 나와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모임에 나가도 저희 외로움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듯 했고, 오히려 남편 없어 부럽다거나 괴로운 것보다 외로운 것이 더 낫다며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째 독수 공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딸에게도 외로움을 들키고 싶지 않아 씩씩하게 잘 지내는 척 진짜 내 모습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아이가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남자친구는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우리 딸을 많이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든든하고 좋았지만 저는 더 우울해졌습니다. 이제는 딸도 내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의 신혼집은 서울이라 자연스럽게 제가 도와주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알고 딸도 배려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왠지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엄마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말도 안 하고. 딸 결혼할 때 다들 백화점 같이 간다던데 내 마지막 행복이라는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죠. 제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딸의 연락을 기다리고 딸에게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이기적이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딸도 결혼해 새 인생을 사는데 제가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 힘들다고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스스로 외로움을 달랠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네에서 친구가 없었던 저는 동네를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오다 가다 본 적 있는 뜨개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을 땐 딸아이 목도리며 장갑을 만들어줬었는데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뜨개방 사장님은 언제든 와도 좋다며 반겨주었습니다. 혼자서만 하던 뜨개질이 여러 사람과 함께하니 즐겁고 재미있게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또래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뜨개방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뜨개방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거나 색 조합이 별로라는 식으로 제 실력을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뜨개질에는 자신감 있던 저였는데 일부러 트집 잡는다 생각하니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뜨개방에서 험담을 쉬지 않던 사람들은
온 동네 사람들을 욕을 하는 것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함께 뜨개질을 하다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 있기라도 하면 그 사람을 욕하기 바빴습니다. 혹시나 내 뒤에서 어떤 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곳에 있다간 그 사람들에게 물들 것 같아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뜨개방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후 주민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도 들어보고 컴퓨터 수업도 들어보았지만 이미 무리가 지어진 모임에는 제가 편하게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외부인인 제가 자신들의 모임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듯 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어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는 저의 모습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에휴, 다 늙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래. 그냥 아프지 않고 살면 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며 새로운 취미 갖는 것도 포기하려 했었는데 우연히 아랫집 여자분과 마주쳤고 그분이 들고 나오는 가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골프 가방 같은데 크기가 작은 걸 보니 골프 가방이 아닌 것도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운동 가시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남편이랑 운동을 시작해서 가고 있어요. 저희 집 아래에는 저와 비슷해 보이는 부부가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자주 운동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대로 운동 가시냐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가벼운 인사만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그 여자분과 말을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분의 가방이 궁금하기도 했어.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운동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 보는 가방 같아 신기하네요. 골프 가방 같은데 또 크기는 너무 작아서요. 그렇죠. 이 가방 메고 나가면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파크 골프라고 골프랑 비슷한 건데 골프보다 저렴하고 쉬워서 취미 삼아 가볍게 하긴 좋은 운동이에요. 저는 골프는 알고 있었는데 파크 골프는 낯설었습니다. 파크 골프가 궁금해진 저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파크 골프 얘기를 슬쩍 해보았습니다. 정희야, 아랫집 사시는 분이 파크 골프를 하신다는데 나는 파크 골프를 처음 들어봤거든. 그러자 친구는 놀라며 뭐,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고? 너도 참 운동에 관심이 없네. 파크 골프 유행한 지 몇 년 됐어. 어디 산속에 살다 왔어? 친구는 저를 핀잔 주면서 재미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친하게 지낸 친구였지만 유독 자신이 아는 얘기할 때면 잘난 체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좋은 친구지만요. 그걸 알고 있던 저는 친구의 핀잔을 들어도 함께 웃고 넘어갔답니다. 아휴, 그러게 말이야. 내가 항상 집에만 있었지. 활동을 해 본 적이 없잖아. 내가 잘 알아서 연락해 봤어. 그럼 너도 파크 골프 해 본 적 있어? 당연하지. 그럼 요즘에도 하러 다니는데 왜?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볼래? 응. 나도 궁금하긴 하네. 골프보다 저렴하고 가볍게 할 수 있다니. 너가 운동하고 싶다는 말도 다 하고 웬일이야 운동이라면 관심도 없더니 너처럼 활동적인 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긴 하지. 정희는 평소 저의 모습과 달라 의아했지만 저를 이해해주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너도 딸 결혼하고 나니 마음이 휑하지? 친구의 물음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을 주어 아닌 척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이 휑하긴 딸 시집 보내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기만 한데 뭘. 이제 내 시간도 갖고 싶고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배워보고 싶고 그렇네. 맞아. 너도 이제부터 밖에 나가 사람도 만나고 하고 싶었던 것도 하면서 살아. 남편 없이 딸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나도 이혼하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아들을 많이 의지했는지 결혼하고 나니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사실 저도 제 마음을 나눌 딸과 멀어지고 있는 것도
느끼고 있었기에 쓸쓸하기만 했던 상황을 친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정희야, 그럼 내가 나 좀 가르쳐 줄래? 그러자 친구는 나한테 배우면 엉망되지. 카크 골프는 4명이 하는 운동이거든. 안 그래도 지금 팀에 한 자리 비니깐 거기 나와서 제대로 배워봐. 뭐, 이미 다들 아는 사람일 텐데 내가 가도 괜찮을까? 다른 거 배우러 갔을 때의 좋지 않은 기억이 있던 터라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괜찮아. 어차피 4명이서 돌아가면서 치는 거니깐 천천히 친해져 가면 되지 뭐. 정희의 말에도 걱정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을 잘 대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고, 괜히 불편하게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답니다. 미선아,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야 해. 걱정된다고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깐. 자식들은 우리 남은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 딸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생각해보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락 줘. 토요일에 운동 가는 날이거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친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해봤지 정작 저를 돌보지 못했거든요. 외롭기도 했지만 친구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파크 골프에 필요한 옷과 신발, 준비물을 샀습니다. 평소엔 장 보러 가는 것이 외출의 전부였는데 이렇게 친구를 만나 이야기도 하고 쇼핑을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정희야, 너랑 이렇게 만나서 쇼핑도 하고 이야기도 하니 너무 좋네. 그래. 미선아, 너가 이렇게 밝은 모습 보니깐 나도 기분 좋아진다. 파크 골프 사람들과 교류하며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기기 시작했지요.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첫 모임을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참석한 이미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소개를 한 뒤 익숙하다는 듯 4명씩 팀을 나누기 시작했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회장님이 따로 연습을 시켜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스킬을 배운 뒤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도 했어요. 첫 모임은 걱정과는 달리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았고 오랜만에 활기찬 생활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옛날 같았으면 시도도 하지 않았을 활동적인 모임에 참석했다는 제 모습이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하기만 했답니다. 운동을 간 지 2주일 뒤부터 팀에 들어가 게임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미선 씨도 실전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수할까 겁내지 마시고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매너 있게 게임해 봅시다. 회장님의 말에 저는 팀에 소속되어 실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긴장되는 건 숨길 수 없었는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를 들고 혼자 쭈뼛거리고 있으니 한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처음 모임에 갔을 때부터 눈에 띈 사람이었는데 명철 씨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 팀에 새로 왔으니깐 같이 즐겁게 해봐요. 이쪽으로 오세요.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부리부리하게 생겨 무섭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제가 오해한 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서울 것 같았던 외모와는 반대로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너가 좋고 행동 하나하나에 진중함까지 느껴졌어요. 게임을 할 때도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점수 한 점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우기며 큰 소리 내며 싸우기도 하는데 명철 씨는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상대방이 우기면 우기는 대로 그냥 넘어가 주는 모습이 그릇이 큰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 사람 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미선 씨, 오늘 게임 즐거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운동이 끝난 뒤 명철 씨는 정중히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동이 끝나면 함께 모여 밥을 먹기도 하는데 명철 씨는 딱 운동만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의 있고 정중하면서도 필요 없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남자로서도 멋진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조금 이상해짐을 느꼈습니다. 운동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운동이 없는 날에는 계속 명철 씨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지요. 이 두근거림이 파크 골프를 하면서 활력을 느껴서인지 아니면 정말 명철 씨에게 느끼는 두근거림인지 저는 애써 부정하고 있었지만 감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처음 느껴보는 가슴 뛰는 감정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두근거리는 마음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 좋아하는 건데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지요. 운동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기분 좋은 콧노래를 부르며 운동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예쁘게 만지고 화장도 더 곱게 했어요. 오늘도 명철 씨랑 게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혼자 하며 웃다 벨이 울리는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항상 친구 차를 타고 운동을 갔었는데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 갈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운동에 참석했습니다. 혼자 운동을 가본 적이 없어 조금은 걱정했었는데 친구가 없으니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빨리 도착했어요. 다른 사람과 인사하는 척하며 눈으로는 명철 씨를 찾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명철 씨는 보이지 않아 아쉬워하던 순간 등 뒤에서 명철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조금 늦었어요.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처음 저에게 말을 걸어준 명철 씨처럼 저도 용기를 내 다친 데는 없는지, 차는 괜찮은지 물어보았습니다. 미선 씨,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오늘 운동 못 오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미선 씨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명철 씨는 말을 얼버무렸지만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 뛰기 시작했고 운동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실수만 하게 된 저는 결국 공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고 말았어요. 분명 낮은 화단 안에 공이 들어간 것 같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쩔쩔매고 있는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 뒤를 돌아보니 명철 씨였어요. 공이 화단에 들어간 것 같았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감사해요. 운동을 멈춘 다른 팀원들은 공을 빨리 찾아오라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저는 마음이 급해 허겁 지겁 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어요. 제가 공을 찾아 손을 내미는 순간 명철 씨도 함께 손을 내밀어 서로의 손이 살짝 닿았고 우리 둘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명철 씨와 저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공 찾았으니까 빨리 돌아가요. 사람들 기다리네요. 저는 그날 운동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서로 손이 닿았던 촉감이 생생하기만 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좋아하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명철 씨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질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내며 고민 끝에 저는 파크 골프 운동을 그만 나가야겠다 결정했습니다. 다음 운동 가기 전날 저는 친구 정희에게 앞으로 운동은 못 나갈 것 같다는 연락을 하기 위해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이름으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이명철, 명철 씨였습니다. 가슴은 다시 두근거렸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카톡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선 씨, 안녕하세요. 저 이명철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놀라셨죠? 제가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무슨 감정일까 하고요. 사실 이선 씨를 처음 본 날부터 감정을 느꼈지만 그동안 부정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선 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저와 한번 만나 보시는 건 어떠세요? 미선 씨,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남은 인생 미선 씨와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카톡을 읽고 또 읽으며 마음의 두근거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장 명철 씨의 고백에 저도 같은 마음임을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쉬운 여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성급한 결정은 아닌가 싶어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운동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저는 가지 않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명철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선 씨, 어제 카톡으로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걔가 너무 제 마음만 앞세워 무례를 범한 것 같네요. 오늘 운동도 안 오시고 만나 뵙고 제대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머리로는 명철 씨의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철 씨를 만나니 저를 보자마자 죄송했다며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명철 씨, 이렇게까지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미선 씨를 곤란하게 한 건 사실이니까요. 저 때문에 불편해 운동에도 안 나오시는 거죠. 미선 씨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운동팀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 돌아서는 명철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명철 씨, 사실은 저도 명철 씨가 제 마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겪어보는 감정에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제 마음이 더 커져 명철 씨를 곤란하게 할까 염려돼 운동도 그만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명철 씨 카톡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지만 걱정도 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철 씨의 진중한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을 결정했어요. 미선 씨, 그 말씀은 명철 씨, 저도 좋아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봐요. 그렇게 저와 명철 씨의 황혼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공통점이 참 많았습니다. 명철 씨도 아내와 사별을 했고 아들을 결혼시키고 적적하던 차에 파크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와 공통점이 많은 명철 씨가 더 운명처럼 느껴졌고 명철 씨에게 연민을 느끼며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친구 정희가 저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있었기에 명철 씨와 사귀는 것을 운동하는 팀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파크 골프 운동 모임에서는 서로 대면 한 척하고 따로 만날 때는 20대 부럽지 않는 행복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저는 평소 명철 씨의 식사가 걱정되어 새로운 반찬을 자주 만들어 챙겨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정성을 다하고 싶어 혼자 지낼 때는 사 먹던 김치도 명철 씨를 위해 담글 정도였습니다.
명철 씨에게 주기 위해 담근 김치를 딸에게도 나눠줄 생각으로 딸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장모님, 김장 안 하셨잖아요. 엄마, 웬일이야? 김치를 다 하고? 웬일이긴. 딸 결혼했는데 김치를 안 해준 것 같아서 너희 주려고 담아봤지. 딸아이의 행복한 투정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이 가방 뭐예요? 딸이 운동 가방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거 파크 골프 가방이야. 요즘 정희 이모랑 같이 운동 나가잖아. 오, 그래서 엄마가 달라 보였나?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맞아요. 장모님, 저희 결혼식 때보다 얼굴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사위도 한마디 거드네요. 그런가? 근데 엄마 운동 모임에 마음에 드는 분 안 계셔? 딸이 떠보듯 물었습니다. 장모님, 벌써 남자친구 생기신 건 아니세요? 사위도 놀리듯 물어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후 엄마를 잘 챙기지 못해 미안했는데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줘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딸아이의 말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키운다고 엄마 인생 다 써버렸잖아. 그래서 이제는 좋은 분 만나서 남은 인생 행복하고 재미있게 사셨으면 좋겠어. 엄마의 연애를 나쁘게 바라볼 줄 알았던 딸이 저의 연애를 바라고 있다고 말해주니 더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좋지만 재혼하는 건 반대라는 말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철 씨와 연애하는 내내 딸아이에게 죄 짓고 있다는 기분 때문에 편치 않았는데 응원해준다니 그동안의 걱정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사라진 듯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어요. 명철 씨는 연애한 지 6개월이 되어갈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적이고 예의 바르던 명철 씨 모습은 없어지고 운동 모임에서 대면하는 모습에 제가 귀찮아졌나 싶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주말마다 만나 하던 데이트도 한 번씩 피곤하다며 하지 않게 되고 전화나 문자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명철 씨, 토요일에 영화 보러 갈까요? 재밌는 거 개봉했더라고요. 아, 그날 제가 다른 선약이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기로 했어요. 예전엔 제가 묻지 않아도 먼저 말해주던 사람이 요즘에는 물어봐도 대충 둘러대는 모습에 제 마음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마음도 심란한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물건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값이 나가는 귀중품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명철 씨에게 받은 선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엔 지갑에 현금이며 목걸이, 가방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이상하다. 분명 여기 뒀었는데 미선 씨, 어디 두고 온 거 아니겠죠? 이번 주엔 명철 씨가 선물 준 목걸이는 하고 나간 적이 없어요. 잘 보관해 둔다고 둔 건데. 아, 맞다. 지난주 카페에 갔을 때 목걸이에 머리카락 걸렸다고 떼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카페 테이블에 올려두고 깜박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우리도 뒤돌아서면 까먹을 나이인가 보네요. 어쩔 수 없으니 잊어버리세요. 제가 정말 그런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명철 씨밖에 없으니 명철 씨를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제 마음을 알았는지 명철 씨도 기분이 나쁜 듯 말했습니다. 설마 내가 집에 드나들면서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왜 명철 씨를 의심해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자꾸 집에 물건이 없어지니 무섭기도 해서 그런 건데. 아니요. 미선 씨가 그동안 날 도둑으로 의심한 것 같은데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더 이상 미선 씨와 만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명철 씨는 갑자기 발끈하며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명철 씨를 붙잡으려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명철 씨에게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조금은 의심하고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몰차게 나가버리는 명철 씨를 보니 저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 만에 찾아온 행복인데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어. 그래, 내가 괜히 오해한 거야. 저는 제 잘못이었다 생각하진 않았지만 명철 씨와 헤어지는 것이 겁이나 먼저 찾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명철 씨, 기분만 이상했어요? 제가 미안해요. 물건 간수 제대로 못 해놓고는 명철 씨 기분만 상하게 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그러니 화 푸세요. 네. 이번 일은 미선 씨가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마음이 넓으니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가 줄게요. 나 아니면 누가 미선 씨 같은 사람 만나주겠어요? 나니깐 이렇게라도 만나주는 거지. 안 그래요? 저는 그 말에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깐 이선 씨는 정말로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요. 네. 네, 당연히 알고 있죠. 고마워요. 사과의 의미로 제가 맛있는 저녁 준비해뒀으니깐 저희 집에 가요. 저는 다행히 무사히 넘어갔다는 생각에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철 씨가 자기가 좋아하는 양주를 마시고 싶으니 사달라고 했습니다. 미선 씨, 내가 자주 마시는 양주가 있는데 그것 좀 사다 주시겠어요? 저는 집에 있을 테니 백화점에 다녀와요. 네, 백화점 문 닫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는 거 드시고 양주는 제가 다음에 준비해 놓을게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그냥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식사는 하고 가시죠. 제가 하루 종일 명철 씨 생각하며 준비한 건데. 미선 씨, 백화점 문 닫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얼른 택시 타고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저 그냥 집에 갑니다. 아이 참 알겠어요. 빨리 다녀올게요. 배고프시니깐 먼저 드시고 계세요. 저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철 씨에게 완벽한 일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명철 씨가 너무한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함부로 대할 수 있나 싶었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백화점까지 달려갔는데 명철 씨가 말한 양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제가 찾고 있는 양주가 보이지 않아서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양주는 저희 매장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마 편의점이나 마트 가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명철 씨가 말한 양주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양주였어요. 명철 씨가 그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에서 내려 더 복잡해진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명철 씨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발은 그대로 있는데 화장실 갔나? 그 순간 안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으로 달려가니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랍과 장롱을 뒤지고 있던 명철 씨와 저는 눈이 마주쳐 버렸고 당황해하며 황급히 손을 숨기는 명철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병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빨리 왔네요. 근데 왜 빈손이에요? 양주는요? 아, 백화점에 안 팔더라고요. 아니, 그것보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방에 벌레가 들어가길래 잡으려고 방을 좀 뒤졌어요. 벌레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선 씨가 보면 징그러워 할까봐 숨겼어요. 근데 또 날 도둑으로 의심하는 눈빛이네요. 내가 미선 씨를 이렇게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됐어요. 전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되는 상황인데
명철 씨는 또 잘못을 저에게 돌리며 당당하게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등 뒤로 숨겼던 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채로 말이에요. 명철 씨, 잠깐만요. 그 손 좀 보여주세요. 싫습니다. 저를 믿지 않는 사람과 1분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네요. 가겠습니다. 제가 방 문을 가로막으며 믿지 못하게 행동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요. 얼른 그 손 보여주세요. 명철 씨는 저를 밀치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서랍장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거는 소리에 급히 밖으로 나가봤지만 명철 씨 차는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명철 씨가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석함을 열어보니 생일 때 받은 금반지와 환갑이라고 딸 부부가 해준 귀금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딸이 해준 소중한 선물이라 아까워 고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명철 씨를 도둑으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당장 잡힐 거라 기대했지만 뜻밖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훔쳐가는 걸 제 눈으로 봤는데 왜 신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명철 씨는 두 분이 헤어진 것이고 이미선 씨한테 드렸던 선물을 돌려받은 거라 하시네요. 두 분이 동의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헤어지다뇨?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일부러 절 밖으로 내보내고 방을 뒤졌다니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미선 씨가 보신 거 말고는 직접 증거가 없잖아요. 훔치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라던가 훔친 걸 인정하는 말이 녹음된 파일 같은 거요. 경사님, 제가 그런 걸 찍을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럼 상대방이 이거 내가 산 것이고 난 훔친 적 없어요. 라고 말하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물건도 이명철 씨가 사준 거라면 이미선 씨 본인 돈으로 산 물건이 아니니깐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준 것보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더 많다니깐요. 딸아이가 사준 것도 가져갔어요. 제가 아무리 억울하다 말해도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 저는 명철 씨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명철 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라도 받고 싶었고 딸아이가 준 선물은 꼭 되돌려 받아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철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이럴 거면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지 말았어야죠. 내가 무슨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미선 씨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명철 씨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했다는 거죠? 다른 여자와 있는 명철 씨는 저에게 오히려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당신 누군데 우리 명철 씨 팔짱을 끼고 있는 거죠? 뭐, 아직도 우리 명철 씨야? 누가 들으면 남편인 줄 알겠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철 씨도 나처럼 사별했다고 했는데 미선 씨,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헤어졌잖아. 왜 혼자 헤어져요? 6개월 넘게 만났으면 질릴만 하죠. 남녀 사이에 연애하면서 새로운 사람 눈에 들어오는 건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명철 씨는 나를 떠나는 건 다 제 탓이라고 말합니다. 잘못은 항상 명철 씨가 해놓고 왜 맨날 내 탓이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명철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헤어지기 싫었으면 그날 집에서 있었던 일을 조용히 넘어갔어야죠. 뭐 이젠 다 끝날 일이니 저에게는 이선 씨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저 여자가 하고 있는 거 다 돌려주세요. 저 여자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걸치고 있는 거 다 우리 집에 있던 거잖아요. 우리 딸이 선물 준 거니깐 돌려줘야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저거 제가 직접 산 겁니다. 아직도 저를 도둑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추태를 부려도 적당히 부려야지. 이럴수록 미선 씨만 취해져요. 운동 모임에서도 이선 씨에 대한 안 좋은 애기 많은 건 알고 계세요. 이건 미선 씨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깐 기억하라고요. 뭐라고요? 나 아니면 누가 이선 씨 같은 여자를 만나줄까요? 그동안 나 때문에 행복한 건 맞잖아. 좋은 추억을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라고. 그렇게 저와 명철 씨는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훔쳐간 물건은 다른 여자에게 선물해 놓고는 왜 본인을 도둑으로 만드냐며 저를 가스라이팅해 왔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사별한 것이 아닌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바람도 양다리고 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여자와 만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나니 친구 정희가 조심하라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후회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정희는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한 가지만 당부할게. 우리 모임에서 이명철 씨랑은 절대 만나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 오늘 이미선 씨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이야기 듣는 내내 답답하셨나요? 아니면 공감하셨나요? 외로움 때문에 아무나 만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속이기로 마음 먹고 접근하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위험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